근적 경호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7번입니다. 복제 경호원 운영은 대상자의 눈을 기만하는 경호 기법, 기만 경호 기법이다. 근적 경호 대응은 전방위에 대한 사주 경계와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원으로 형성한다. 기동 대응 기만은 공격자를 기만함으로써 공격 의지를 저하시켜 위의 기도가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경호 기법이다. 기동간 경호 기만은 대상자가 도보 이동 시 실시하는 경호 기법이다. 가장 올바른 겁니다. 자, 과연 몇 번일까요? 살펴볼까요? 복제 경호원 운영은 대상자의 눈을 기만하는 경호 기법. 자, 기만하는 건 맞는데 대상자가 아니고 공격자나 위의 기도자의 눈을 기만하는 경호 기법이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김정일도 복제 자기가 똑같은 경호를 몇 명 운영했다고 그러죠. 사담 후세인도 복제 경호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공격자의 눈을 기만하기 위해서. 2번 근적 경호 대응은 전방위에 대한 사주 경계와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원을 구성한다, 행사한다. 자, 근적 경호 대응을 행사할 때 보통 통상 몇 명을 동원하냐면 3 내지 4명의 인원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3인 세기 대응, 삼각형 대응, 역삼각형 대응, 또는 4인 다이아몬드 대응, 4인 사다리 대응, 이런 대응을 주로 박스 대응 이렇게 운영합니다. 3, 4명의 대응 인원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경호 대상자의 이미지가 조금 권위적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가까워하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이 3, 4명입니다. 물론 5, 6명으로 형성하는 원형 대응도 있고 8명, 7명을 하는 이중 대응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3, 4명 인원을 행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동 대응 기만은 공격자를 기만함으로써 공격 의지를 저하시켜 위의 기도가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맞죠. 공격자를 기만하고 공격 의지를 저하시켜서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맞네요. 기동간 경호 기만은 대상자가 도보 이동 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차량과 같은 차량으로 이동할 때 실시하는 경호 기법, 또는 항공기로 헬기로 이동할 때 실시하는 경호 기법,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동수단으로 이동할 때 실시하는 경호 기법이 기동간 경호 기만이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도보 이동한 경호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해진 이동로 이동 시기는 가능한 한 변경하고 단거리 직선 통로를 이용한다. 모퉁이를 회전할 때는 대상자는 모퉁이 안쪽으로 회전하여 예상 공격자의 시야에서 가능하면 벗어나게 해야 한다. 경호원과 공격자 거리에 따라 밀착 대응과 개방 대응으로 구분한다. 경호원은 대상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대상자 주위 일반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호원 자신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 몇 번이 잘못되었을까요? 정해진 이동로 이동 시에는 가능한 변경한다. 단거리 직선 통로로 이동한다. 맞죠? 자, 도보 경우는 단거리 직선 통로로 가야 됩니다. 속도도 보통보다 좀 빨리 걸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모퉁이를 돌 때는 모퉁이 이렇게 돈다고 가정하면 모퉁이 안쪽에 붙어야 반대편은 공격자의 눈이 안 띄겠죠? 안쪽으로 회전하고 경호원은 모퉁이 바깥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 시야에서 대상자는 가능하면 벗어나게 해야 되고, 경호원과 공격자 거리에 따라서 밀착 대응과 개방 대응을 구분한다. 이거 틀렸죠? 밀착 대응과 개방 대응은 경호원과 경호 대상자의 거리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밀착 대응은 2m 이내입니다. 그런데 통상 경호원과 경호 대상자는 50에서 60cm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역을 통할 때는 밀착 대응을 행사하고, 개방 대응은 경호원과 대상자가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개방 대응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죠. 주로 안전한 실내 행사에서 행사하는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호원과 대상자의 거리다, 경호원과 공격자 거리가 아니다 알아두시고, 4번은 당연히 맞죠. 대상자와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하고도 어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서 경호원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경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호원이 훌륭한 경호원이다. 19번입니다. 근적 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육관 경호는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첨단 과학 장비에 의존하는 경호보다 효율성이 낮다. 동물들이 조련사의 말을 가장 잘 들으면서도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는 적정한 거리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경호는 항상 주변 상황에 따라 대상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바, 이러한 거리를 임계거리라 한다. 대상자가 악수 시에 후방 경호는 악수를 마친 자와 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 좌우측이 모두 개방된 계단을 대상자가 이동 시 전방 경호원이
계단의 안전 여부 및 이동 속도를 조절한다. 자, 가장 잘못된 거죠. 여러분 시험 칠 때 가장 올바른 거, 가장 잘못된 거, 올바른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올바른 걸 잘못된 걸 보거나 잘못된 걸 올바로 읽어서 틀린 사람 많아요. 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질문을 읽는 순간에 질문이 자기가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확 전개가 되면서 다 잘못 읽는 수가 있어요. 착각 현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시험 칠 때.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 많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걸 떨어지더라고요. 질문을 잘못 읽었어. 그래서 1, 2, 3, 4를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제목도 잘 읽고 1, 2, 3, 4도 정확하게 치밀하게 읽어야 됩니다. 1번 육감 경우는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첨단 과학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보다 효율성이 낮다. 자, 여러분 근접 경우 원칙에 보면 사주 경계가 있고 육감 경우가 있고 그다음 도보 이동관 경우 기법이 있고 근접 경우 기법이 있고 뭐 경우 기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감 경우를 근접 경우 기법에 넣어놨단 말은 육감 경우는 도보 경우 기법 또는 뭐 차량 경우 기법 또는 사주 경계에 못지않게 육감 경우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육감 경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필요 없다면 첨단 과학 정보에 의존하고 경우 기법에 의존하면 되겠죠. 도보 경우 기법, 차량 경우 기법, 사주 경우에 의존하면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육감 경우가 들었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오감으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육감이 중요하다. 육감이 더 뛰어날 때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육감이라는 것은 눈, 귀, 코, 혀, 피부가 오감이죠. 이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은 대체로 사주 경계는 오감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이 육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직관적으로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감 경우는 위험을 예상하는 능력과 위험을 진압하거나 위험에 대처하는 어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시점을 알아보는 놀라운 감각입니다. 이게 육감 경우예요. 이건 무슨 이론이 없습니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감각이에요. 통찰력입니다. 인스팅트라고 하는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이 육감 경우는 왜 필요하냐면 경호 기법이 아무리 발달해도 경호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경호원의 주의력, 신속한 반응 능력이 경호를 성공적 경호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죠. 그래서 경호는 자신의 오감 플러스 육감, 자신이 눈, 코, 귀, 입, 피부, 이 오감 플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본능적 감각을 이용해서 어떤 대응할 시점을 알아보는 그런 육감경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첨단 과학 장비가 뛰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육감경우가 뛰어날 수도 있죠. 우리 검측위원회에 그런 게 있었죠. 오감과 과학 장비를 동시에 활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육감과 첨단 과학 장비를 동시에 가동해서 근접 경호를 해야 됩니다. 자, 2번은 맞죠? 이런 거리를 임계거리, critical distance. 뭐 그대로 번역한다면 비판적인 거리인데, 그러니까 경계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거리. 적절한 경계. 과도한 경계도 아니고 느슨한 경계도 아니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거리. 이걸 임계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임계거리는 만약에 주변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할 때는 밀착 대응을 유지해가지고 아주 경호가 대상에 가까운 거리가 임계거리 될 것이고, 매우 안전한 상황이라면 개방 대응을 행사하고 있는 2m 정도가 또 임계거리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악수할 때 후방 경호는 악수를 마친 자와 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계 의무 맞죠? 그러면 전방 경호는 악수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계. 대기자는 전방 경호원, 마친 자와 하고 있는 자는 후방 경호원의 임무입니다. 자, 4번. 좌우측이 모두 개방된 계단을 대상자 이동할 때는 전방 경호원이 계단의 안전 여부 및 이동 속도를 조절한다. 그러면 좌우측 경호는 뭘 할까요? 좌우측 계단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도 오픈됐고 여기 오픈됐다면 전방 경호원이 있고 좌우측 경호원이 있겠죠. 좌우측 경호는 좌측 경호는 좌측에 대한 경계 임무 사주 경계를 하면서 경호 대상자에 밀착이 되고, 우측에 있는 경호는 우측 이 부분을 경계하면서 좌측으로 경호 대상에 밀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과 이쪽에서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좌우측 경호는 그 임무를 해야 되고, 계단의 안전 여부 확인하는 것과 이동 속도는 역시 전방에 있는 경호를 해야 됩니다.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잘못되었다. 자, 요가 두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방 경호는 계단의 안전 여부, 이동 속도 조절. 이동 속도 조절은 차량도 전후방 호위 경호할 때도 항상 제1번 선도 경호 차량 이동 속도를 조절했죠. 그 다음 비상 대피로도 개척했고, 전방의 안전 여부 확인했고, 필요하면 전방 차량, 자기 차량으로 충돌해서라도 대상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좌우측 경호는 자기 몸을 밀착시켜서 방벽을 형성해야 된다. 자, 악수할 때는 전방 경호는 대기하는 자, 후방 경호는 하는 자, 마친 자. 하마, 후방은 하마입니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안 헷갈린다. 자, 20번 문제는 마지막 문제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